네, 여러분 1교시 수업 드디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1교시의 신의칙을 보기는 조금 내용이 그날 진도에서 수업은 조금 제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의 교시에 하나의 테마가 끝나는 식으로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진도표가 없죠. 진도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2페이지 권리 능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차이는 권리 능력은 아예 권리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법은 한마디로 권리와 의무의 학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배울 건데 아예 권리 능력이 없으면 논의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최초의 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태어나는 출생과 죽는 사망이 문제가 되는데 태어나기 전인 태아가 중요하죠. 사실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기록형 같은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 자체가 좀 중요한데요. 뭐 당연히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줄 안 되죠? 예, 요것만 보면 끝이에요. 더 시험에 안 나와요. 웬만한 판례도 다 실어놨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 우리는 개별주의예요. 무슨 뜻이죠? 뜻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연필로 조금씩 컨셉을 썼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면 지워나가는 거예요. 뭐 간단한 개념 같은 것은 규정이 있어야 보호되는 거예요. 규정 없으면 태아의 권리 능력 논하지도 마세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규정 외워야 되겠죠. 제가 제 강의의 특징 중에 사실 경험자들이 제일 많이 좋다고 하는 점은 두 문자인데 너무 없어 보여서 강의 특징에 안 썼는데 두 문자를 많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처음엔 웃으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두 문자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태아가 지금 권리 능력이 인정 못 받아서 불쌍하죠? 예. 대피를 합니다. 울면서 유유 울면서 불상 대피 유유 이렇게 암기하세요. 유유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두 문자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말하는 두 문자 순서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연필로 여기 뭐 불법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연필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뒤에 상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고 연필로. 그러면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도 있고 처음에 하실 때는 그 위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서 조그맣게 쓰면 이게 내가 두 문자다. 기본서엔 제가 보통 이렇게 쓰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뭐 좀 요약해 놓은 거라서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쳐도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불상, 대, 피, 유 이렇게 돼 있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얘기는 태아가 뭐란 얘기예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란 얘기죠. 762조. 조문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은 태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태아 상태인데 아마 누가 죽었을까요?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겠죠. 어머니가 죽으면 태아도 죽게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천조 사망. 대습상속 따로 조문이 없어요. 물론 대습상속에 관한 조문이 있지만 여기 조문이 없다는 것은 태아의 권리 능력을 따로 인정한 건 없다는 거죠. 인정되는 이유는 상속이 인정되니까. 여러분 대습상속은 상속과 같은 거잖아요. 예. 그냥 너한테까지도 상속을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거니까. 피인지. 뭐 교과서에 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러 피인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태아가 인지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두 문자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고 858조 이런 조문은 뭐 외우긴 좀 어렵죠. 눈에 좀 그냥 발라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딱 나올 필요는 없어요. 유류분, 네, 유류분도 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인으로서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유류분도 특별히 규정이 있진 않아요. 유증은 1064조에서 준용을 아까 봤던 상속 규정을 준용하니까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상, 대피, 유유. 물론 유증도 태아가 누구예요? 유증에서 수증자겠죠. 지가 뭘 유증을 하겠어요. 그죠? 뻔한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저는 전제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 사건 당시 태아일 것, 결국 출생할 것. 이걸 놓치면 점수가 그냥 쫙 빠져버릴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앞에 거 A도 되게 A가 괜히 나네요. A는 무시하시고 각 사건 당시 태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문들로 해보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태아라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를 봤다고요? 태아가 피해를 봤다고요. 여러분 불법행위를 공부하다 보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폐수를 오늘 방류했는데 뭐 그거를 또 그 폐수의 영향을 물을 먹어서 또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막 1년 있다가 병 생기고 이러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태아도 마찬가지. 그럼 최종적으로 불법행위는 손해발생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사건 당시에 태아일 것, 즉 불법행위 당시라는 말은
가행이 당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손해가 일단 발생할 당시에 태아야 되겠죠. 만약에 태어나서 뭐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의 개별지위 불상대피유의 사건 당시입니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기 민망하잖아요. 뭐 저 뒤에서 뭐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꾸 자문해야 돼요. 자기한테. 아셨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상속은 사건 당시 태아할 건 무슨 의미합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상속이 개시 당시니까 피상속인 사망 당시. 여기서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가 임신 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건 아주 기본인데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것도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사례 문제에서 생각을 못 해냅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해 볼게요. 뭐 인지를 했을 때고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출생은 해야 됩니다. 태아가 반드시 출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조산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산해서 좀 있다 죽었다 출생한 거예요. 출생한 거죠. 그러나 옆에 있죠. 판례인데 불법행위로 태아와 모차가 함께 사망하면 태아의 권리가 아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뻔한 판례입니다. 이건 쉬운 판례예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지조건서, 해제조건서 견해드립 있잖아요. 논의의 이건 시작을 알아야 돼요. 태아의 권리능력 규정이 있을 때여야 돼요. 일단.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정지조건, 해제조건설은 그 뒤에 있죠. 사건 당시 바로 인정해 줄 건지 출생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의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무슨 학설인지. 자, 그래서 정지조건설은 뭐예요? 자,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죠. 이게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출생이죠. 뭐 복잡한 수직선도 아니에요. 뭐 불법행위가 있었고 혹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됐고 그러나 임신 중이었잖아요. 이때는. 그랬다가 나중에 저 시점에 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딱 죽었을 때 태아도 그냥 사람이잖아 해서 바로 그냥 인정할 건지 아니면 태아니까 아직 아니지 하고 있다가 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때 사람이었던 걸로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정지조건설부터 얘기해 볼게요. 정지조건설은 사건이 발생해도 태아면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출생하면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출생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출생하면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이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지조건설은. 그래서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인격 소급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태어나면 인격을 이때로 이때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이때 사람으로 봐줘요. 정확한 판례 워딩. 드디어 암기해야 될 게 하나 나왔네요. 괄호 안에 현행법상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인 동안은 권리 능력이 없고 출생한 때 출생 시기가 그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출생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 얘는 생일이 엄청 빨라졌어.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냥. 표현. 뭐 정확한 워딩은 법률상 보아주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냥 이 정도는 제가 간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문구도 외운 사람은 좀 더 레토릭이 풍부해져서 뭐 판례 점수를 1점 더 받을 수는 있겠죠. 현행법상 대항할 기간이 없어서 이런 표현들. 이때 뭐 대리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안 씁니다. 일부러 판례가 그냥 넓은 의미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일반 용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대항할 기간이 없어서 뭐 대리라고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말이 뭐 꼭 뭐 대리여야 돼 뭐 이렇게 되니까 넓은 의미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지조건설은 어때요? 아직 기다려. 너 지금 사람으로 보긴 뭔가 불안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니까 거래 안전이에요. 넌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 안 하겠다는 게 거래 안전이고 해제조건설은 그 밑에 있죠? 태아의 이익을 중시하는 거죠. 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정리한 겁니다. 정지조건설 괄호 첫 마디가 거래 안전이고 해제조건 첫 마디가 태아의 이익입니다. 뭐냐? 정지조건설 뭐죠?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니면 너한테 불법행위 있었어? 너 바로 사람이야. 이때부터 그냥 편하게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때로 돌리는 거고 그러면 결국 출생을 했을 때 두 학설의 최종 효과는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출생을 했을 때 얘는 기다렸다가 출생한 걸 봐서 이때로 소급시키는 게 정지조건설이고 해제조건설은 그냥 이때부터 편하게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는 시기는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람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미성년자 아니에요. 태아라도.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그냥 엄마가 이렇게 배부른 상태로 다니면서 막 하면 돼요. 그게 해제조건설입니다.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있어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정지속 건설은 무조건 기다리고 태아가 태어나면 그때로 돌리는 거고, 해제족 건설은 아예 태아를 상속인에 집어넣어서 분할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학설 대립 없이 전체적으로 상속자산 분할 협의는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왜냐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법률 관계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끼리.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태아에서 중요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판례 여러분 2개만 외우세요. 2개만. 임신 중 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태아가 조산되고 그것 때문에 곧 사망했어요. 태아가. 그러니까 엄마가 당한 사고의 영향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일찍 태어나 버린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래서 또 죽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뭡니까? 정답은 태아에 대한 생명침해 불법행위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가해행위는 이전에 있었지만 결과 발생은 태어나서 했다면 최초의 가해 발생은 태아인 경우니까 역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쓰셔야 되고요. 정확한 판례입니다. 판례고요. 제가 판례는 여기 나온 대부분의 내용 그냥 판례니까 특별히 이게 판례인데 여러분이 판례인지 몰라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판례란 말을 썼고요. 오히려 학설인 경우에 통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따옴표로, 쌍따옴표로 표시한 건 무조건 판례예요. 그리고 대부분 외워야 되는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쭉 정리가 돼요. 태아에서 내가 이거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의외로 모르는 거 많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 태아에 대한 생명 침해가 돼서 태아가 태어나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죽었잖아요, 얘가. 그러면 누가 피상속인? 이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태아를 피상속인으로 해서 부모가 상속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논의의 편의상 임신 중에 모가, 다시 볼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태아가 조산이 됐고, 조산되면 더 이상 얘를 태아라고 부르진 않죠. 지금 이제 영아예요, 영아. 영아인데 태아의 권리력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태아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그 태아였던 이 아이가 그 태아의 권리력 쓰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 태어난 순간 언제 얘는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 거죠? 문제 좀 어렵게 내볼까요? 언제 취득한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손해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라면 사망했을 때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쨌든 얘가 손해배상 채권 취득했죠. 어쨌든 취득했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이게 상속될 겁니다. 아까 그 모는 어떻게 됐죠?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으면 부모가 공동상속을 할 거고, 엄마가 죽었으면 뭐 아빠가 상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사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 불법행위로 사망을 하면, 별표 해놓으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강조했습니다. 부가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당시에 태아였던 자의 권리 떠오르나요? 2가지가 떠오르나요? 이거 2개 떠올라야 돼요. 자, 1번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아빠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죽었어. 혹은 아빠가 다쳤어. 그러면 얘한테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데 아빠가 사고 당했을 때 뭐가 슬퍼? 자,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따옴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죠. 태아니까. 그러나 장래 일을 감수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권합니다. 외울 것을. 이것이 태아인 상태에서 아무래도 태아가 슬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필요하고, 대법관은 판결을 쓰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거가 필요할 땐 반드시 논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외워두면 판례 점수가 1, 2점 오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외워두시고, 물론 결론만 외우시면 결론 못 외운 분보다 점수를 잘 받겠지만, 자, 우리는 그래도 조금 최고 득점을 목표로 해보잔 말이에요. 어차피 다 해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조문을 물어보고 싶어요. 조문이 떠올랐나요? 아버지가 다쳤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태아가 슬퍼요. 태아 위자료 조문 뭔가요? 일단 762를 먼저 써야 돼. 왜? 불법행위에 태아가 권리력 인정된다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인 건 인정됐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빠가 죽거나 다쳤을 때의 슬픔은 어디서 문의하면 될까요? 다치면 751, 죽으면 752.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법전 찾아볼 시간 없어요. 751, 752.
그리고 집에 가셔서 조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조문은. 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50은 그냥 괜히 쓴 거예요. 불법행위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쓴 거고 751, 752가 뭐예요? 뭐 정신적 손해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이잖아요. 750을 전제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조문 한번 지금 한번 펴보실래요? 얘기 나온 김에 있으신 분들 뭐 앱으로 펴도 됩니다. 뭐 책 가져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휴대폰으로 보셔도 좋아요. 751, 752는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읽고 제 물음에 답을 해보세요. 자, 태아에게, 사실 우리 자꾸 태아라고 말하지만 얘는 태어난 건 사람이에요. 근데 사건이 태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태아라고 하는 거예요. 테마가 태아의 권리 능력이니까. 계속 태아라고 할게요. 편의상 태어났지만. 이 태아에게 아버지가 다친 751과 아버지가 죽은 752 중에 바로 조문을 적용하기 약간 망설여지는 게 몇 조예요? 상해 사건이에요? 사망 사건이에요? 읽어보니까. 상해예요? 사망이에요? 바로 적용하기가. 상해예요. 상해. 왜? 751조에 자기 아버지가 다쳤을 때 위자료 청구했을 때는 말 없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지가 다쳤을 때 지가 자기 신체에 대한 거에서 위자료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사실 판례가 하나 더 필요해요. 제 교재엔 지금 안 썼는데 나중에 불법행위에 쓰려고 751조를 판례는 가까운 친인척에게도 확대 적용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 751조 아닙니까? 752조는 당연히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죠. 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752조는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751은 본인이 다쳤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직계 좀비속 관계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판례들 많아요. 자기 딸이 뭐 다리가 뭐 약간 이렇게 다리를 뭐 절단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부모가 안 슬프겠어요? 당연히 슬프지. 다만 그때 이제 참고로 들었을 때 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중요한 판례는 최소한 3번, 많으면 6번 반복되는데 상해 정도로 보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여기 손톱 요만큼 나가는데 우리 딸이 내가 막 슬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손톱 다시 자랄 텐데. 그래서 뭐 손가락이 뭐 절단됐다든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봤냐면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죽든 다치든 그 태아였던 자가 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에 조문과 판례를 봤어요. 결론은 아시지만 판례의 문구나 정확한 조문이 뭔지를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외워서 답을 할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외워서 답을 하세요.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또 못 외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시험 직전에는 이미 외우고 있어요. 본인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2번이라고 했죠. 2번은 사망사고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죽은 경우와 다친 경우를 싸잡아서 1번은 인정되지만 죽었을 경우만큼은 일단 아버지가 다쳤든 죽었든 아버지가 피해자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태아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건 사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천조 사망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비적으로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762조가 있는 반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천조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별 못하면 완전히 답안지가 꼬이는 것이죠. 자, 이런 게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태아 이런 게 뭐 기록형에 나오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속하고도 연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상속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내고 싶어 하는 게 교수님들 마음인데. 그리고 뭐 750조는 그냥 붙인 거니까. 근데 이제 750조는 이제 아버지가 750조고 그거를 얘가 상속했다 이거니까 이건 의미 없어요, 이 조문은 지금. 자, 그런데 아버지가 즉사했다면 시간적 간격설이란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통설 판례. 자세한 내용 불법행위 다루겠지만 다를 것도 없어요. 즉사해도 아무리 즉사해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짠 하고 죽는 순간 손해배상을 짠 하고 취득한다는 거예요. 불법행위와 동시에 바로 죽어도 손해배상 취득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논의예요. 그럼 완벽합니다. 방금 이게 태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다음 동시사망의 추정 보겠습니다. 태아는 끝났어요. 그 밑에 뭐 사인증여 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강의하는데 글쎄 몇 번 걸렸어요. 한 첫날이야 좀 천천히 했는데 얼마 안 했죠. 자, 이게 엑기스입니다. 다음 동시사망의 추정입니다. 공부 안 하죠. 동시사망의 추정. 민소에 나올 수 있어요. 법률상 추정입니다. 그래서 전제 사실은 뭐죠? 동일한 위난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동일한 위난으로 죽었다고 뭐 다 동시에 죽나요?
동일한 위난으로 죽었다는 전제사실이 있으면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하는 거죠. 전제사실은 동일한 위난으로 죽은 거고 추정사실은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위난이 아닌데요. 그거를 깨고 싶으면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걸 못 깼어. 동일한 위난으로 죽은 게 맞아. 그러면 이제 따로 죽었다는 거를 본증으로 입증해야 돼요. 블랙박스를 찾든지 뭐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증과 반증의 차이는 아시죠? 민소에서 반증은 뭡니까? 판사에게 동공지진만 일으키면 되죠. 예, 판사의 확신을 흔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깰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본증은 판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얘 블랙박스 정도는 제출해야 되겠죠. 이때 살아있는데 뭐 얘가 뭐 SNS에 뭘 올렸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동시 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같이 죽었으니까 서로 상속을 못해요. 그러나 대습상속은 가능하죠. 괌 사건인데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나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괌 사건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 사건 주인공이 남자였으니까 그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인이라고 표현하고 장인의 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처인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인 거죠. 뭐 자식도 할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놀러 갔죠. 물론 뭐 장모도 놀러 가고 뭐 난리도 아니고 뭐 여기도 뭐 형제자매 다 갔어요. 자기의 처남 뭐 이런 다 근데 다 죽은 거예요. 다 동시사망 됐을 때 이 사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그래서 내가 상속받을까? 이 사람도 삼순위 형제자매니까 내가 상속받을까의 문제죠.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그거는 대습상속이에요. 뭐 왜냐하면 근데 대습상속은 뭐죠? 처가 장인보다 먼저 죽거나 결격돼야만 대습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동시사망이 됐다는 거죠. 대법원이 이런 논리를 전개하죠. 장인이 먼저 죽고 그 다음 아내가 죽은 경우, 그 다음 반대의 경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죽었어요.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일로 가죠. 일로 가지도 않아요. 무조건 일로 가요.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죠. 무슨 상속이에요? 먼저 죽었으니까 상속되고 상속되니까 그냥 상속이에요. 답안지 그냥 상속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대습상속의 비교해서 항상 우리는 그냥 상속이라고 쓰지만 비교가 할 땐 특별히 뭐라 그래요? 본위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본위 상속을 받아요. 두 번째,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뭐 관심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다 보니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 이 먼저 죽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 재산이 먼저 죽었으니까 일로 어떻게 와요? 대습상속으로 와요.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봤죠? 장인이 먼저 죽는 경우, 아내가 먼저 죽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다 일로 오죠? 하나는 대습상속이 하나는 본위상속이죠? 어쨌든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도 나한테 올 건데 동시에 죽었다고 해서 동시에 죽었으니까 대습상속도 안 되고 본위상속도 안 되고 하고 얘가 받아야 되면 말이 안 되죠? 얘를 받게 해야 되니까 동시상속된 경우도 동시 사망한 경우도 얘가 상속을 받게 하면서 중요한 점 대습상속한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가. 대습상속한다 그랬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치 뭐랑 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 동시 죽은 것은 누가 먼저 죽은 거랑 같이 본 거예요? 처가 먼저 죽은 거랑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뭐 조문을 찾지 말고 그냥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상속법에서 보겠지만 그 천일조가 뭐 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지만 천일조가 대습상속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아내가 상속 개시는 장인이 죽은 거죠.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얘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건데 상속 개시 전에 아내가 죽어야 대습상속인데 상속 개시와 동시에 아내가 죽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대습상속이 되죠? 말이 안 돼요. 조문하고 안 맞는 해석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유는 먼저 죽어도 받고 먼저 죽어도 받으니까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당연한데 법조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죽어야만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랑 동시란 말이랑 어떻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미안하니까 한목적적으로 해석하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학 기초 개념에 나오는 건데 한목적적 해석에 약간 대비되는 말은 문리적 해석이에요. 물리적 해석. 문리적 해석은 워딩대로 해석한다. 조문의 워딩대로. 조문의 워딩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죠. 개시 전에 죽어야 되는데 동시에 죽은 경우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목적적 해석입니다. 아주 유치한 객관식이 나오면은 뭐 판례는 이 사건에서 물리적 해석을 했다. 그래서 틀린 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 정도 보고 네.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뭐 OT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1교시는 좀 거기까지 하고 2교시 신입치고 오늘 마지막에 보죠. 2교시 행위능력부터 나가겠습니다.